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기생충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영화감독 봉준호 님의 타로사주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1969년 9월 14일생으로서 환원하면 평생의 고유 성향의 개념이 21번 세계 카드입니다. 이 세계 카드는 메이저 카드 마지막 번호예요. 그래서 0번 바보 카드가 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뭔가 무모한 모험, 위험한 도전 이런 걸로써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 마법사도 만나고 2번 고위여사제도 만나고 이렇게 쭉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는 스토리텔링으로서의 메이저 카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21번 세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니버스, 우주의 개념도 생각할 수 있어서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인생 한 바퀴를, 우여곡절을 전부 다 희노애락을 다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카드로서 완성형의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이기도 해요. 두 번째 개념은 이 무한대의 기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아래 지금 빨간 휘장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이제 무한대 기호의 일부분을 표시한 건데 이 기호가 두 개나 있습니다. 한 개 있는 카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개 카드는 두 개의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에너지로서의 긍정 에너지, 낙관 에너지, 낙천적인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굉장한 수준으로 높이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원형의 의미 속에 화합, 평화, 평등, 그래서 유니세프 활동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오드리 헵번 사주도 21번 세계 카드고요. 우리나라에서 기부천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션이죠. 이 션도 21번 세계 카드가 본인의 사주예요. 그런 성향으로 있어서의 어우러짐이 보이는 카드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세계이기 때문에 지구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카드로서 봉준호 감독도 그러하고요. 조용필 아시죠? 만약에 이 시대에 조용필이 태어났으면 정말 방탄소년단 BTS 못지않은 세계적인 스타가, 슈퍼스타가 되었을 겁니다. 신승훈도 역시 21번 세계 카드가 본인의 사주예요. 이렇듯 세계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에너지도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자웅동체인 여자로 지금 그려져 있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이 여자가 아니에요. 자웅동체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혼성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등의 개념도 굉장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희로하게 거치지 않았거든요. 자유로움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규범이나 관습이나 제도하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로움으로서의 모든 사람하고의 화합 에너지, 이게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세계 카드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의미를 봤는데, 봉준호 감독은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지 그분의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영화를 데뷔한 시점 가볼게요. 1994년입니다. 그때 단편 영화로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 사주가 10번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죠.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본인이 이 작품을 만들고 영화로서 데뷔했는데 이게 신이 뜻한 바가 있어서 신의 운명처럼 어떤 이끌림으로 운명적인 사건에 의한 그런 예측 불가능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여기 자웅동체 이 사람이 본인의 무한대 에너지 두 개를 가지고서 신의 뜻에 해당하는 운명을 받아들였으니 그 자유로움의 표출이 얼마나 멋졌을까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바로 10번 카드가 주는 올해의 사주인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만약에 넘겨서 혹시라도 1994년도에 이 단편 영화가 흥행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예측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운명적인 끌림에 있어서 영화가 봉준호 감독을 부르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장편 영화를 만들었던 2000년으로 가볼게요. 이때 카드가 7번 전차 카드입니다.
자, 전차 카드는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나의 나의 마차 위에 올라선 카드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중간에 고난이 와도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극복해서 마침내 내가 이 장편 영화로서 나의 인생의 끝을 쭉 이어가겠다 하라는 의지가 굉장히 나오는 카드죠. 그래서 마침내 마라톤을 완주하는 마라토너의 역량이 보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장편 영화가 봉준호 인생에 있어서는 인생 전반의 나를 이끌어주는 키워드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인의 추억을 한번 가볼게요. 2003년도입니다. 이때 봉준호 감독이 그 해에 얻었던 사주는 10번 운명의 수레바퀴가 한 번 더 오게 되는 거죠. 즉 영화로서 처음 감독을 맡았을 때 10번 카드가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서 살인의 추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비로소 조금 대중적이고 그리고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영화 감독으로서의 입지를 굳힌 그 한 해가 바로 운명적인 운명의 수레바퀴의 이끌림, 신의 목소리를 들은 이끌림, 자유로운 관 안에서 무언가 자신의 에너지를 팍 분출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살인의 추억에 해당하는 거고, 살인의 추억은 봉준호 감독에 있어서도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이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송강호를 비롯해서 거기 있는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 그게 이제 전부 다 운명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봉준호 사단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속성이 신의 뜻대로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생충을 만들었던 시점을 한번 가볼게요. 기생충이 상을 받은 시점 말고 바로 그 전에 가볼게요. 1919년인데요. 그때 카드는 8번 힘카드입니다. 이 힘카드를 얻으면 확신에 찬 거죠. 그래서 무언가 자신이 계획한 바, 영화관으로서의 모든 이념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아우라를 갖고서 나의 테두리 안에 확 뭉쳐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또 얼마나 있어요? 무한대의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 무한대의 에너지가 본인의 사주인 이 21번 카드의 무한대 에너지를 또 받았기 때문에 역량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2020년에 수상을 하게 되죠. 그때 얻은 카드가 9번 은둔자 카드입니다. 뭘 얻었어요? 그쵸. 수상의 영광, 반짝이는 빛나는 별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봉준호의 이름을 알리고 한국 영화계의 위상을 알리고 세계적인 슈퍼스타 감독으로서의 입지가 굳혀진 한 해가 바로 이 은둔자 카드, 자신의 해답책, 자신의 빛책, 영화인으로서의 반짝이는 명예의 별을 얻은 한 해가 바로 수상을 했던 그 시점에 얻은 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봉준호 감독의 사주를 마무리하면서 타로 사주를 0번부터 시작해서 21번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갖고 있는 나의 고유 번호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되고요. 그게 정방향의 에너지 혹은 역방향의 에너지 둘 다 사용 가능하고 선택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되고, 살면서 매해매해 내가 누굴 만나요? 그렇죠. 운명의 수레바퀴를 만나기도 하고 전차를 만나기도 하고 힘카드를 만나기도 하고 은둔자 카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해 당해년도의 운명을 내가 가진 고유 넘버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풀어갈지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타로 사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